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2년여간의 치열한 유치전 끝에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지가 전라북도 새만금으로 확정됐습니다. 전북은 폴란드와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요. 정부의 지원과 대응 전략이 좋은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입니다. 세계 스카우트 연맹은 1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총회를 열고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지로 새만금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전북도는 유럽 스카우트 본류인 폴란드 그단스크와 접전을 벌인 끝에 607대 365로 대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현지를 방문하고 각국의 주요 인사들에게 새만금 유치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2023년 8월 전북 부안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에서 열리는 대회에는 역대 최대인 168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충북 지자체들이 17년째 표류 중인 중부고속도로 남이에서 호법구간 확장 사업 착공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16일 홍성열 증평군수 등 중부고속도로를 접한 도내 지자체장들은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추진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동서울에서 호법 구간은 8차선인데 남이에서 호법 구간만 4차로로 남아있어 병목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서울에서 세종 고속도로에 매몰돼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국토균형 개발과 교통량 분산을 위해 반드시 서울에서 세종고속도로보다 우선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 운전사가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최초 발포 명령자 규명과 반복되는 진실 왜곡 근절은 숙제로 남아있는데요. 광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진실 규명과 5.18 왜곡을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16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지만원과 뉴스타운에 대한 5.18 명예훼손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장현 광주시장 등이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5.18에 대한 왜곡과 날조 행위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 서술 흐름과 같이 해 2013년도부터 본격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간인 학살 책임을 인정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앉아서 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쉴 공간이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는 비응항 운행버스 기사들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비응항 주변 부지가 사유지라 컨테이너마저도 세울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신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 군산시 비응도 버스 회차지의 휴식 여건이 열악해 시내버스 운전사들의 불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비응항 버스 정류장은 일부 시내버스 종착역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버스기사들이 버스 운행 대기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은 버스 뒷좌석에서 누워 쪽잠을 자거나 월명 유람선 여객터미널 건물 그늘에서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응항 주변 대부분의 부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사무실마저도 세울 공간이 없어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기사들이 오니까 쉴 공간은 필요하죠. 무조건 있어야 돼. 이 더운 날 쌩으로 기름때 좀 넣고 휴식 공간이 있어야 가서 좀 앉아서 쉬기도 그러는데 앉아있을 때도 또 이 뜨거운 찻속에 앉아있기도 좀 그렇잖아. 바람에. K랜 신다혜입니다. 전북 정읍시가 지난 16일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음식들의 활성화 방안들을 모색했는데요. 앞으로 사계절 관광도시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더욱더 힘쓸 전망입니다. 보도에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는 사계절 관광도시를 가꾸기 위한 일환으로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대표 음식의 개발 보급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정읍시는 8천만 원을 들여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해 지난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단풍미라 대표 음식 전문점, 맛집 육성 활성화 방안 구축, 정읍 식재료를 활성화한 부식상품 매뉴얼 개발, 단풍미라 서비스 인증제 확립 등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정읍시는 17일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갖고 지난해 개발된 귀리떡갈비, 사과맥적, 쌍화채 상합 등 대표 음식 정착과 음식 전문점의 지속적인 관리 및 개발 기술 이전 교육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정읍시 대표 음식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6년 우리시 농특산물을 활용한 대표 음식 3종인 귀리떡갈비, 쌍화차 묵은지 삼합, 사과맥적을 개발하였고 2017년 개발된 대표 음식 3종의 정착을 위해서 대표 음식 전수업소인 대표 음식 전문점의 지속적인 관리 및 위생적이고 실용적인 상차림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 음식이 정착을 위해 관계 부서인 관광개발과와 연계하여 볼거리, 먹을거리에 대한 관광 로드맵을 구축하여 정읍의 음식문화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 지난해 대표 음식점으로 쌈촌과 옥도 생고기 2개소를 선정해 시범 운영해오던 것을 5개로 늘리고 정읍 맛집도 17개소로 늘릴 계획입니다. 정읍시는 지난 7월 대표 음식 전문점과 정읍 맛집 영업주 대상으로 상차림 교육을 마쳤고 오는 10월 최종 보고회를 갖습니다. 정읍 대표 음식인 정읍 귀리 떡갈비는 특산물인 슈퍼푸드 귀리와 한우갈비로 만들었으며 사과맥적은 돼지고기에 사과로 풍미를 더했고 쌍화차 상합은 재료와 요리 배합 등을 표준화했습니다. 이들 정읍 대표 음식들은 입소문을 타면서 올해 초 강원도 동해시와 전남 목포시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정읍시를 방문했습니다. KLN 홍재입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의 학예학술대회가 오늘부터 양일간 아주대학교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형 지방자치의 모색과 신정부의 지방분권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분권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마을 공동체를 통한 동네자치의 확산 세션을 기획해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관련한 전략과 사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행안부는 읍면동에서부터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통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공공서비스 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7월부터 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내년에 국비 1조 1천억 원을 투입해 253만 명에게 아동수당을 주기로 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또 보호자나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